자, 강태풍, 강신욱 변호사가 나오는데, 요즘에 뭐 국민의힘당이 지지율도 좀 떨어지고 하는 짓들이 뭐 우리가 열심히 뽑아줬는데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는 답답하죠. 평가입니다. 평가가 네, 답답합니다. 안 좋아요. 더군다나 이제 이 당대표 선거 같은 거 하면 컨벤션 효과라고 그래서 올라가야지. 예, 올라가야 되고 상당히 또 오랫동안 그 당대표 선거를 놓고서 이제 또 이렇게 축제 분위기도 이어지고 그다음에 또 좋은 얘기도 나오고 이러는데 거의 뭐 금방 잊혀버렸어요. 그러게. 언제 당대표 선거를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도 없어요. 그리고 또 이제 정책 혼선을 빚으면서 69시간 그거 빚었죠. 그다음에 얼마 전에 20대 말이야 애 셋 낳으면 군대를 면제해주겠다는 그런 얘기를 했다가 그야말로 도망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얘기를 도대체 누가 왜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이런저런 일이 벌어지면서 그다음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한일 외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바람직한 면이 많고 또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건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홍보를 못 해가지고 국힘당이 이걸 방어를 제대로 못하고 홍보를 못하고 방어를 못해요. 원래는 정책에 대한 홍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그래가지고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싸울 땐 싸워야 된다. 그 말을 했어. 예, 그러면서 국힘에다가 좀 싸워라 이 말 아닙니까? 그리고 싸울 줄 아는 사람을 좀 중용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넌지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이제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은 싸울 때는 싸워야 된다 이 말씀하신 거지만 사실은 이제 국힘에 대한 경고다 이런 말도 나옵니다. 니들 뭐 하는 거냐? 나서지도 않고 방어도 안 하고 도대체 이 여권이라고 하는 여당이라는 데서 진짜 니들 여당 맞냐? 지금 이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힘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국힘도 이제 전투력 있는 싸울 줄 아는 사람들을 중용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지. 뭐 할 줄 안 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믿을 수는 없어요. 저 국힘당은 원래 웰빙 정당이고 저기는 원래 기회주의자들이 팔을 치고 과거에 말이죠. 지금도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정말 나서야죠. 그러니까 지금 눈치만 살살 보고 눈알을 오른쪽으로 돌렸다 왼쪽으로 돌렸다 말이죠. 그 다음에 정권이 바뀌면 혹시나 불똥 맞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전부 다 지금 복지부동하고 있다는 그런 소문이 파다한데 그러지 말고 그야말로 전면에 나서 가지고서 방어할 때는 방어하고 공격할 때는 공격하고 자 이래야 됩니다. 네. 그리고 국힘에서 이번에 다시 뭐 공천은 말할 것도 없고 이 당직 같은 것도 정말 싸울 줄 아는 사람들 많이 좀 이렇게 중용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요. 그럼 국힘이 왜 이렇게 이제 지지율이 이렇게 좀 안 나오고 그야말로 질이 멸렬하고 이러느냐? 이거는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제 싸울 줄 모른다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이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관종들 때문이에요. 이 관종들 때문이라고. 원래 이 관종이 말이죠. 관종은 자기 정치하는 사람들입니다. 원래 관심 종자라고 부르는 사람들 그렇죠. 아닙니까? 이 관심 종자들은 밥은 안 먹어도 이 언론에는 나와야 돼. 이 자들은 저기 언론에 안 나오면은 밥이 안 넘어가. 잠도 안 와. 이것들을 우리는 이제 관종이라고 부르는데 그 유명한 관종이 이준석 아닙니까? 이준석이는 또 이제 뭐 순진한 행보다 또 지금 뭐 돌아다니면서 계속해서 또 MBC 같은 데서 막 띄워줘요. 막 이제 또 언론 뭐 인터뷰한다고 그러면서 막 돌아다니고 있고요. 또 이제 관종이 누굽니까? 그 유명한 관종 또 심평이라고 있는데 이 심평도 도움이 안 돼요. 이 심평이가 뭐 이런저런 뭐 얘기해가지고서는 저번에도 뭐 그래놓고 나서 이번에도 무슨 말을 했냐면은 뭐 이대로 가다가는 국힘이 이제 다음 총선에서 폭망한다, 불문가지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말하자면 국힘을 위해서 윤 대통령을 위해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래서 말을 국힘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 비판도 했던데. 그러니까 저 영남 그러니까 보수 핵심 지지층만 하면은 저 선거에 질 수 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번에 대구 이제 서문시장 갔잖아요. 그 서문시장을 이번에 이제 사실은 6번째 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서문시장 간 건 그거는 잘못됐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면은 그렇게 되면 보수층 이 지지층만 가지고서 오히려 중도층을 잃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진보가 3, 보수가 3, 중도가 4인데 지금 보수만 핵심 보수만 가지고 어떻게 지금 선거를 치르려고 하느냐 이렇게 비판을 한 건데 아니 그 비판이 사실은 그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것이고 국힘을 위한 것이고 과거 행보와 일치한다면 그거는 충신이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 말을 하면서 무슨 말을 민주당은 맨날 광주 가고 5.18 가는데 그 말 하면서 무슨 말을 시장 가면 못 가게. 그것도 문제인데 그 말을 하면서 한 말이 더 중요해요. 뭐라고 말했냐면 그래서 한동훈이하고 원희룡이가 나와도 별 효과가 없을 것이다.
초치는 아이고. 말을 했어요. 초를 쳤네.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총선에 한동훈 나오고 그다음에 원희룡 나와도 별 효과가 없을 것이다라고 초를 치면서 여기까지도 좋아요. 여기까지도 좋아.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심평에 대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두관이가 통합을 잘하는 그런 어떤 정치 지도자다. 그래서 김두관? 다음은 김두관이를 얘기하면서 아니 그 민주당의 김두관, 민주당의 김두관. 민주당의 김두관이 경남지사 했고 그 경남지사 그 김두관. 그걸 왜 띄우지? 그러면은 바로 한동훈 까고 원희룡을 까더니 김두관이가 국민 통합에 적합한 지도자다라면서 김두관을 주목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뭔 얘기야? 원래가 심평이가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문재인 그 지지했던 자 아닙니까? 조국이하고 같이 활동했던 자고 자기 스스로도 경기 동부연합 이쪽에서 활동했다고 했던 자입니다. 그리고 이재명하고도 깊은 연관이 있다. 자기가 쓴 글에서도 그런 자고 또 이재명이를 막 띄우기도 했던 자입니다. 그러다가 또 이준석 까다가는 저번에 또 천하람계 이준석계 이쪽에서 표가 좀 나오니까 이준석끼를 알아야 된다. 또 이렇게 말했던 자예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아니 웬 김두관이 나옵니까? 김두관이 누구냐?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김두관이 추미애가 윤석열 대통령을 그렇게 괴롭힐 때 박범계가 그렇게 괴롭힐 때 추미애를 편들면서 윤석열 죽이기 앞장섰던 자가 김두관이에요. 그럼.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두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아요, 사실은. 근데 윤석열이 대통령 되니까 김두관이가 싹 숨었어요. 1년 동안 별로 얘기 없었죠. 근데 그 대통령 선거 할 때까지만 해도 그 전까지만 해도 김두관이가 난리 부르스 떨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김두관이를 슬쩍 또 끌어올리고 슬쩍 띄우는 거예요. 그러면 김두관이가 쉽게 말하면 지금 심평의 말은 차기 지도자다 이 말이에요. 심평의 말은 그렇게 말은 안 했지만 다음에 대통령이다 이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평이라는 자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지가 얘기하면 그 사람이 뭐 지도자가 되는 것이며 그러니까 아니 또 갈아타려고 또 갈아타려고 그러는 거죠. 민주당으로. 또 민주당으로. 아니 예를 들어서 희한하네. 윤석열 대통령을 그렇게 위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비판하는 것까지는 좋다고 합시다. 좋다고 합시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을 그렇게 위한다면 그야말로 오히려 이 국힘에서 어떤 사람이 좋다든지 뭐 한동훈이가 좋다든지 예를 들어서 한동훈이가 되면은 이렇게 하면 또 상당한 성과를 낼 거라든지 이런 말을 하면 좋은데 갑자기 김두관을 들고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이재명이가 안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러면 이재명이 포스트로 예. 김두관을 그렇죠. 찍어서 킹메이커에서 자기도 거기로 그쪽으로 뭐 그렇죠. 하려고 그러나. 그런데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무슨 보도가 나왔냐면 김두관이가 원내대표 선거. 지금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거든요. 여기서 21%로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 심평이가 이 뉴스를 접한 거야. 이 소식을 저는 접했다고 봐. 그래서 김두관이가 뜬다는 소식을 듣고서 김두관이가 이쪽에 혹시 이재명 포스트가 되는 게 아니냐 아니면 김두관이를 이재명 포스트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슬쩍 이제 윤석열 대통령 그 대구시장 간 거 까고 한동훈 까고 원희룡 까면서 김두관이를 살짝 올리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 의도는 김두관을 올리는 게 의도고 나머지는 밑밥 가는 거고. 그래서 우리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 심평이 무슨 뭐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니 이렇게 하고 자꾸 하는데 멘토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은 본인 입으로도 윤석열 대통령하고 본인 입으로도 연락 안 한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멘토도 아니었습니다. 원래가 어떻게 된 거냐면 심평이가 문재인 편 들다가 이쪽으로 돌아선 자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에 도움이 될 것이다. 심평이 도와준다면 그래가지고 저도 사실은 심평을 그때 대통령 선거할 때 말이죠. 후보일 때 그때 처음에 막 나올 때 저도 요로에다가 심평이를 추천했어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께서 심평 변호사를 한번 만나보면 좋겠다. 저도 추천을 했고 또 저 말고도 많은 데서 추천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심평이가 문재인 편들다가 문재인을 배반하고 사실은 이 보수 쪽으로 이렇게 뭐 보수라고는 볼 수 없지만 편을 들었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도움이 된다. 후보한테. 당시 이래가지고 도움이 좀 된다. 예, 그래서 도움을 좀 받았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넘어온 건데 근데 사실은 한번 배신한 자는 네, 그럼 계속 김종인 제2의 김종인 꿈꾸나? 그렇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는 김두관 얘기하는 걸 듣고서 더군다나 김두관이가 얼마나 윤석열 대통령을 갖다 추미애 이상이었습니다. 그럼 알아요. 추미애를 부추기고 그냥 추미애 펌프질한 사람이 그게 김두관이에요. 그런데 김두관이를 그렇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심평 여기도 이제 우리 자유우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우리는 심평은 버려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준석, 뭐 아까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이준석 다시 한번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준석이 지금 MBC라든지 지금 좌파 성향의 방송에 나가가지고 인터뷰하면서 그냥 난리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준석이 과연 국민의힘 맞습니까? 뭐라고 얘기했냐 인터뷰 내용입니다. 네. 지금 20대, 30대, 40대, 50대 전부 다 윤석열을 버렸다. 그래가지고 회사 같은 데서 이제 그 밥을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장하고 뭐 직원들하고 밥을 먹으면 박근혜 대통령 때는 그래도 50대, 40대는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20, 30대는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 안 하고 그렇게 서로 눈치를 보느냐고 밥을 먹으면서 정치 얘기를 안 했다. 그런데 지금은 다 윤석열로부터 돌아섰기 때문에 특히 화이트 칼라가 다 돌아섰다. 그래가지고 지금 회사에 가면 20, 30대, 40대, 50대 전부 다 밥 먹으면서 정치 얘기하는데 전부 다 윤석열만 욕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얘기를 했습니다. 나쁜 놈. 그게 이제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보고 잘해라. 예, 그게 또 그렇게 비약하는 거 아닙니까?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설사 좀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갖다가 안에서 얘기하면 상관없어요. 그거를 정말 안에서 아, 이런 일이 있으니 우리 이렇게 합시다. 이래야 되는데 밖에 나가서 윤석열 까대려고. 그러니까 윤석열 까대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까대려고 이게 국민의힘의 그러면 당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준석도 제명하시라.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이번에는 이제 기소돼가지고 이제 뭐 중앙지검에서 지금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기소될 걸로 저는 믿어요. 기소되자마자 제명해야 됩니다. 이번에 기소되는데도 제명 안 했다. 이거는 완전히 그럼 프락치고 간첩인 겁니다. 그러면 안 되지. 이건 프락치고 간첩이야. 국힘당 그럼 다. 네, 그래서 시켜야지. 만약에 이제 이재명이 중앙지검에 가 있는 이 사건 이거 빨리 수사해야 되는데 아직도 안 하고 있어서 지금 뭉개적거리고 있어요. 어쨌든 수사해가지고 만약에 기소가 됐다 그러면 바로 제명할 수 있는 초를 찬스거든요. 그래서 또 이재명을 알아야 되는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뻘짓 하지 말고 이제 이준석을 제명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 또 국힘을 갖다 제대로 우리가 제대로 지금 국민의 사랑을 받는 그런 정당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읍참 마스크해야 됩니다. 안철수 제거해야 됩니다. 왜냐? 안철수도 도움이 안 돼요. 솔직한 얘기로. 안철수가 박원순 시장 만들었죠. 안철수가 문재인 대통령 만들었죠. 그 얘기 그만합시다. 그럼 어떤 얘기? 지금에 와가지고 안철수가 계속해서 이 주식 가지고 계속해서 정치질 하다 보니까 이걸 이제 사람들이 알았어요. 제가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안철수 그렇지 말이야 정치한다 그러면서 맨날 주식 갖고 안랩 갖고 말이야 이 안철수가 나올 때마다 대통령 나올 때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뭐 당대표 나올 때마다 국회 나올 때마다 이 안대비 뭐 20만 원 갖다 15만 원 갖다 그러면서 5만 원 떨어지고 그래서 국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습니까? 그 한두 번이죠 그것도. 그래가지고 안철수도 정치를 진짜 하려면 이 안랩을 팔든지 백지신탁 하든지 아니면 계속해서 안 하고 있으면 우리가 안철수도 제거해야 된다. 안철수도 버려야 된다. 그래야만 국힘이 산다. 안철수가 무슨 뭐 중도 확장성이 있느니 그런 생각 이제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획기적으로 바꿉시다. 그래서 이준석 제명하고 그다음에 안철수도 버리고 그다음에 심평 같은 자들 이 간자들 말이죠. 기회주의자들 여기 그대로 버리고 심평이 무슨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입니까? 그대로 버리고 그다음에 김종인 같은 자들 이런 자들 전부 다 완전히 그냥 다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홍준표도 버려야 됩니다. 홍준표도? 홍준표 왜 그럽니까 홍준표? 그러게 홍준표 이거 왜 그래? 아니 홍준표도 이번에 또 무슨 말 했냐면 이준석이는 쓸만한 아주 그런 정치인인데 뭐 조금 판단을 잘못해서 그렇다고 또 이준석을 또 껴안자는 그런 제스처를 보였고 또 그랬습니다. 또 그랬고 그다음에 홍준표는 다음에 대통령 또 나오려고. 이준석 말도 안 된다. 그러려고 그러는 거야. 이준석 표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한테 아주 그 꼬리를 흔들어요. 지금 아시지 않습니까? 홍준표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하는 거 봤지 않습니까? 요새 그냥 난리 났어. 옛날엔 조국 수호하고 파란 넥타이 차고 다니고 윤석열을 죽일 듯이 달려들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딱 되니까 그대로 그냥 180도 돌아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막 옹호하고 막 찬양하고 그러는데 그건 좋아. 찬양하고 옹호하는 건 좋은데 이 사람이 진짜로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그러는 거냐? 믿지 못하겠다 이거예요. 조국이 조국 수홍 했던 거, 파란 넥타이 차고 다녔던 거, 그 다음에 이준석 비호했던 거, 이거를 본다면, 홍준표도 이제 그 전에 좀 어떤 도움이 됐을지 모르지만, 이번에도 우리 당 어쩌고 하면서 또 정광훈 목사를 갖다가 또 무슨 그냥 저격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정광훈 목사 한 사람만 저격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광화문 애국 시민들 다 저격.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홍준표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냐면, 우리 당이라고 그럽니다. 꼭 우리 당이래. 홍준표는 이 국민의힘을 자기 당이라고 생각해. 그러면서 만약에 정광훈 목사를 지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교회로 가라. 우리 당을 나가라. 아니 정광훈 목사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우리 엄연히 국힘 당원이고 거기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데. 그럼요. 정광훈 목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윤 대통령을 위해서 지지하는 거고. 당원들 제일 많을 거라마. 그런데 정광훈 목사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 교회로 가래. 그리고 우리 당을 나가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윤석열 대통령한테 아부 떨어가지고 그야말로 도장 좀 찍어가지고 그다음에 이준석 같은 애들 포용해가지고서 거기서 20, 30대 지지율 홍준표가 20, 30대 지지율 좀 나오잖아요. 그 요거 이준석 가지고 그때 붙어가지고. 예, 거기 붙어가지고 요거 가지고 그래가지고서 자기는 마치 진짜 우리 당 이 국힘의 아주 주류고 그다음에 정광훈 목사 같은 사람은 말하자면 국힘을 망치는 사람이고 극우고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짜가지고서 다음번에 다시 대통령을 나가겠다는 안 돼요. 이런 침해성 망동. 지금 침해성 망동이라고 제가 말할 수 있는데 지금 이걸 부리고 있기 때문에 홍준표도 제거해야 된다라고 저 강신업 변호사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깔끔하게 정리했네요. 네. 이준석, 홍준표, 안철수 다 제거하고 그야말로 신진 세력들 젊은 사람들 뭐 한동훈도 좋아요, 오히려도 좋아요, 뭐 이런 사람들 아니면 그야말로 오히려 신혜식, 김세희 다 좋아요. 전투력 있고 왜 정치 못합니까 이 사람들이? 네, 알겠습니다. 강태풍, 강신업 변호사였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쉽게 잠 못 드시는 분, 아니면 자다가 깨시는 분, 맛있는 양갱 드시고 잠도 하나만 드셔도 바로 졸립니다. 수면 유도 락투신 함유가 되어 있고요. 한의학 박사가 개발한 겁니다. 이분이죠. 세계 최초입니다. 무설탕, 무색소, 무방부제. 맛은 기가 막히고 일로 전화하시고요. 자주 깨시는 분. 세계 최초 수면 양갱. 극하랑 양갱 먹고 아침까지 푹 주무십시오. 이봉규 TV 구독자께 특별 할인입니다. 4박스 플러스 하나에 118,800원. 상담 전화 080-767-3333 전화하세요. 한의학 박사 최초 개발입니다.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잠 푹 주무세요. 애국 기업입니다.